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에서 한국 시장을 선택을 하고요. 모닝브리핑 프롬프트를 생성하면,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돌려볼게요. 퍼플릭시티로 가져와서 바로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원전 논의 발언 후에 연속으로 급등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 우리기술, 일진파워, 한신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나 봐요. 먼저 모닝브리핑부터 종목 발굴, 그 다음에 내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재무, 밸류, 기술적, 질적, 리스크, 포트폴리오, ETF, 용어 설명까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이 웹앱 제가 무료로 다 드릴 예정이고요. 태산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태산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네, 얼마 전에 AI 주식 투자 완전 정복 영상을 찍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고 저한테 웹앱을 많이 요청하시는 건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이번 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요청이 어떤 거였냐면 구체적인 프롬프트 좀 알려주세요. 분석 방법을 더 깊게 다뤄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오늘 보여드릴 건요. 첫 번째로 제가 직접 만든 웹앱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다양하게 넣어놨습니다. 먼저 모닝 브리핑부터 종목 발굴, 그 다음에 내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재무, 밸류, 기술적, 질적, 리스크, 포트폴리오, ETF, 용어 설명까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이 웹앱 제가 무료로 다 드릴 예정이고요. 몇 번 버튼만 누르면요, 증권사 리포트 수준의 분석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요, 단타부터 장기 투자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모닝 브리핑으로 급등주를 잡는 법, 듀퐁 분석, DCF 밸류에이션 같은 전문가 분석까지 모든 걸 담아놨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주식 초보도 좀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어려운 용어 이런 것들 다 쓰지 않을 거고요, 다 쉽게 풀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정해진 주식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이 웹앱 안에 용어 설명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들으시다가 아주 궁금한 게 생기세요? 그럼 이 웹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위에 뜨는 영상 보이시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AI 주식 투자 완전 정보 편입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도 좋고요. 오늘 영상만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일 거거든요. 다만 두 가지 영상을 다 보고 오시면 시너지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AI를 20년차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로 만드는 방법, 단타부터 장기 투자까지 AI 주식 투자의 진짜 A to Z.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태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좀 고민이 생기나 그 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AI 관련 주식 추천해줘. 그럼 뭐라고 답하던가요? 엔비디아는 AI 칩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며 신중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주잖아요. 이런 답변 도움이 되나요? 구체적인 가격도 없고 매수 타이밍도 없고 지금 비싼 건지 싼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만한 원론적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요, PEG 비율, 듀퐁 분석, DCF 모델 이런 걸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고요. 저도 15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참 용어라고 하는 게 참 멀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허접한 질문과 허접한 답변이 돌아왔던 경험들 여러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거를 완벽하게 채워드릴 겁니다. AI 주식 투자 A to Z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요, 라이스 프롬프트 구조로 모든 프롬프트를 다 짜놨어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가 어떻게 짜졌는지 제가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AI 주식 투자의 길이 분명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 라이스 프롬프트는요, 그냥 AI한테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할과 지침을 부여해서 질문의 격을 높이는 거예요. 라이스는 각각 이런 뜻입니다. R은 롤이고요, 역할을 부여하고요. I는 인스트럭션, 구체적인 지시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스트에서는 상황에 대한 맥락을 줄 거고, E에서는요, 예시를 줄 거예요. 출력 형식이 정확해야지 명확한 답변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분석해줘 라고 하면은요, 라이스 프롬프트는 당신은 20년 경력의 CFA 자격을 보유한 애널리스트입니다 라는 설정을 해줄 겁니다. 이건 마치 회사에서 신입 직원과 경력자한테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 직원한테 이것 좀 알아봐줘 라고 막연하게 시키는 거랑 20년차 전문가한테 당신의 전문성을 넣어서 이 사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다르겠죠. 결과물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스트럭션 부분에서는요, 여기가 이 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필터 조건들이 앱으로 자동으로 넣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목 발굴에 들어가서 성장주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라이스 프롬프트를 생성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스크린 필터, PEG 1.5 이하, 매출 CAGR 15% 플러스, 영업이익률 개선,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PEG 비율이 뭘까요? 이거 알면 투자 레벨이 확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PER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현재 수익 대비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PEG는 거기에 미래 성장성까지 넣어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거 어디 있어? 이거 다시 좀 알고 싶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어에 넣어놨습니다. PEG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PEG는 PER 나누기 이익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PER 30배, 성장률 30%, PEG 1.0이에요. B라는 회사는요, PER 15배, 그리고 성장률 5%, PEG 3.0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요, B 회사가 싸 보이죠. 근데 성장성까지 고려하면 A 회사가 훨씬 더 매력적일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성장주를 찾을 때 즐겨 찾는 지표 중에 하나를 알아서 입력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너무 갖고 싶으시죠? 자, 요거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다시 라이스 프롬프트로 돌아와 보면은요, C하고 E는 맥락과 출력 형식을 지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컨테스트에서는 현재 시장의 거시적 경제 상황을 반영해 주라고 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시에서는요, 가독성을 높여주는 어떤 표정리, 그리고 매수 매도 의견까지 제시하는 형식을 줄 겁니다. 이렇게 라이스 구조로 질문을 하면은요, AI가 내놓는 답변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요, 이렇게 4단계로 시작을 할 겁니다. 페이지 1에서 장 시작을 하는 부분, 모닝 브리핑에 대한 내용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2에서는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페이지 3에서는 이 발굴한 종목을 어떻게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재무, 밸류, 질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들을 다 볼 거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에서도요, 리스크를 조금 더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어떻게 투자를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자들을 위한 용어 사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 웹앱 만드는데 진짜 고생했거든요. 많은 댓글 주세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놓치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이런 것들 열심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단계씩 넘어가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 어떤 AI랑 해야 되나,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퍼플리시티, 챗GPT, 제미나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예시를요, 클로드로 들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제가 클로드한테 푹 빠져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퍼플리시티, GPT, 제미나이를 각각 설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미나이에서는요, 도구에서 딥 리서치를 걸고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PT에서는요, 띵킹 버전을 걸어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확장까지 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플리시티는 구독을 하셔가지고 그 구독하신 상태에서 파이낸스를 반드시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클로드 매니아니까요. 클로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결과물들이 좀 빠르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퍼플리시티, GPT, 제미나이의 각각의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3가지를 꼭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사실 3개 다 구독하는 건 좀 부담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제미나이 구독하시고요, 한 분은 GPT, 그 다음에 한 분은 퍼플리시티 구독하셔서 서로 같이 돌려보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드려봅니다. 왜냐면 각각의 AI마다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3가지를 동시에 돌렸을 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개 중에 반드시 하나만 써야 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없이 제미나이입니다. 왜냐면 심층 리포트가 더 뛰어나니까요. 대산 자, 그럼 이제 진짜 한 단계씩 넘어갈 텐데요. 먼저 모닝 브리핑, 이제 단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 단타 매매도 이 웹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근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2에서는요. 나 뭐 살지 모르겠어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쓰시면 되고요. 여기 옵션들이 있어요. 제가 웹앱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총 16개 섹터, 그리고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배당주인지, 그리고 목표 기간이랑 수익 설정을 다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저는 AI 섹터에서요 성장주를 하고요 6개월에 30%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7개를 추천하라고 라이스 프롬프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라이스 프롬프트 형태로 프롬프트가 쫙 뽑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 프롬프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PEG 1.5 이하, 그리고 매출 CAGR 15% 이상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숫자를 제가 넣었을까요? PEG 1.5 이하는요 피터 린치가 말한 기준이에요. PEG가 1 이하면 저평가, 2 이상이면 고평가, 1.5는 성장 대비 적정 가격이라는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CAGR은요 15% 이상이면 S&P 500이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7에서 8% 정도 되잖아요. 그 두 배인 15%는요 확실한 성장주의 최소 기준입니다. 이런 숫자들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실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스크리닝 할 때 쓰는 기준을 제가 좀 참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을 일일이 찾아서 입력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옵션만 클릭하면 전문가 기준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만 제가 프롬프트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복사해서 넣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롤에 대한 거 명확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에서 7개를 발굴해 달라고 했습니다. 스크리닝 조건에 대한 거 명확하게 줬고요. 제외 조건을 제가 조금 넣어놨어요. 왜냐면 최근 2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좀 뺐으면 해가지고 제가 좀 넣어놨고, 그 다음에 맥락 명확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예시로요 1순위, 뭐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쭉 한 줄 평을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항목과 내용에는요 기본 정보, 밸류에이션, 수익성, 성장성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놨고, 투자 포인트, 리스크 요인, 매매 전략, 그리고 종합 비교표까지 제가 하게끔 했고요. 마지막에 최종 추천까지 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저는 오늘 클로드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클로드에 넣고 돌려볼게요. 네, 여담이지만 요즘에는 클로드가 좀 한 발 앞서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웹앱도 제가 클로드로 만든 겁니다. 네, 클로드에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네,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리포트를 뽑았네요. 네, 오퍼스 저 쓰고 있는데 돈 많이 내면 이런 게 되네요. 자, AI 인공지능 성장주 탑5에서요 그냥 단순 나열이 아니라 스크리닝 조건과 분석 기준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순위 리노공업이라는 걸 해주네요. 현재가가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52주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고, 밸류에이션 수익 성장성에서 투자 포인트 줍니다. 그래서 적정가는 PER에 28배 기준으로 해서 얼마고, 목표가가 얼마, 1차 매수, 2차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지금 클로드가 추천하는 건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뷰노, 제가 뷰노 들어갔다가 수익을 좀 봤거든요. 네, 그리고 루닛, 그리고 솔트록스,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온 것들 그냥 한 번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것들 여러 AI 돌려보시면서 거기서 겹치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주식 투자는 개인의 몫이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AI로 이런 투자의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ETF도 가능합니다. 제가 ETF도 일부러 좀 넣어놨거든요. 제가 물론 ETF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주식이 좀 무서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ETF 분석도 가능할 수 있게끔 웹앱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기능을 넣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스파이를 선택하면은요 자연스럽게 투자 지역이 미국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선택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바뀌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 장기인지 배당 수익인지 단기 트레이닝인지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투자 지역은 어딘지 라는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ETF까지도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똑같이 프롬프트 받으신 다음에 원하는 AI에 돌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심층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먼저 내 종목을 분석하는 거죠. 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어도 돼? 물린 종목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앱에서는요 최대 6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즘 관심 있는 게 현대 일렉트릭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뭐 최대 6개까지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요, 프롬프트에 이런 지시가 들어가요. 각 종목의 현재 주가, 시가총액, 52주 최고 최저가를 웹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분석에 포함해 주세요 라는 것들을 제가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이런 걸 넣어놓으면 AI가 웹 검색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항상 최신 정보로 분석이 되게끔 프롬프트에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스왓 분석이거든요. 스왓 분석을 하게끔 제가 좀 해놨어요. 왜 하필 스왓이냐라고 하면은요, 스왓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부르는 약자죠. 제 전 영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MBA 과정에서 가르치는 분석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냐면 결국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강제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은 점만 보거나 나쁜 점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테슬라 대박이야, 아니면 테슬라 망해, 이런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주식은, 내가 살려고 하는 주식은 다 좋아 보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스왓은 강제적으로 4가지 관점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강점이 뭐지, 약점이 뭐지, 기회는 뭐지, 위협이 뭐지,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로 할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투자 우선순위와 종목까지 나오게끔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를 다 시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지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기능인데,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가 이거잖아요. 근데 재무제표에서 보는 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거 머리 아프죠. 저도 KPMG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긴 하지만 볼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앱은요, AI가 재무제표를 스토리로 풀어서 설명하게끔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뭘 넣어놨냐면요, 바로 듀퐁 분석이라는 걸 좀 넣어놨거든요. 듀퐁 분석은 뭐냐면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높은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그 속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ROE를 분해하면 3가지 요소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회전율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 를 하는 거예요. 순이익률이라면은 뭐 이런 거겠죠. 물건을 비싸게 잘 파는지, 마진이 좋은지.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면은 자산을 쉴 틈 없이 효율적으로 굴리는지,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면 빚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듀퐁 분석을 넣어놨냐면 재무 분석을 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듀퐁 분석을 핵심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첫 번째로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ROE예요. 버핏은 ROE가 1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죠. 근데 ROE만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듀퐁 분석은요, 숫자 뒤에 진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AI한테 그냥 재무 분석해줘 라고 하면 ROE 20%, PER 15배, 뭐 이 정도 숫자만 나열해요. 그런데 프롬프트에 듀퐁 분석을 ROE로 분석해 라고 지시하면은요, 이 20%가 어디서 나왔는지 속살까지 까서 보여줍니다. 이게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듀퐁 분석도 용어 설명에 넣어놨는데요, 2가지 회사가 있어요. 둘 다 ROE가 20%로 똑같습니다. 와, ROE 20% 좋은 회사네? 잠깐만요. 근데 속살을 들여봐야 돼요. A 회사 ROE 20%, 마진 20%, 회전 1.0, 레버리지 1.0, 진짜 잘 버는 거예요. 건전한 ROE죠. 근데 B 회사 ROE 20% 똑같은데요, 위험한 ROE입니다. 왜냐면 마진이 5%, 회전이 0.8, 레버리지가 5.0이에요. 이건 뭐냐면 빛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빠지면 B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ROE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건전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클릭 한 번에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개인 투자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는 거죠. 자, 그래서 중점 분석 영역을 ROE라고 해서 ROE 듀퐁 분석을 하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서 AI가 결과를 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이야기해 봤고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종목을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거나 한 다음에 종목 분석, 비교 분석, 심층 분석, ROE 안정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재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바로바로 뽑힙니다.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맞춰서 프롬프팅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기능을 보면은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이 주식 지금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걸 알려주는 기능이죠. 여기서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제가 이야기 많이 하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 하나인데, 내가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를 10만 원이라고 아주 힘들게 계산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10만 원에 바로 사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나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안전벨트처럼 계산된 가치에서 20에서 30% 할인된 가격, 즉 7에서 8만 원이 됐을 때 매수하라는 철학이에요. 적정가보다 싸게 매수하라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프롬프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전마진을 얼마나 둘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해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안전마진이 몇 퍼센트고 적정가 대비 몇 퍼센트 할인된 매수 목표가를 제시하라 라고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냥 AI한테요, 적정 가치 계산해줘 라고 하면요, DCF로 계산한 적정 가치는 10만 원입니다. 딱 이것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숫자 하나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가치 계산은 가정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성장률을 10%로 보느냐 15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30%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안전마진을 명시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결과물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건요, 적정 가치, 그리고 안진마전 적용 매수가, 현재 대비 괴리율,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적정가가 10만 원이래 하고서 막 뛰어들지 않겠죠. 적정가가 10만 원이면 안전마진을 적용하면 7만 원 이하에 사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적정 가치라는 것 자체가 계산하는 사람마다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앱은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PER과 PBR 같은 상대가치 평가법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DCF 같은 절대가치, 여러 모델을 동시에 사용해서 적정한 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종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방법을 썼냐면요, 한 가지 방법만 쓰면 그 방법의 약점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PER만 보면 적자 기업의 분석이 좀 어렵고요, DCF만 보면 성장률에 따라서 가정이 너무 민감하고, 그래서 프롬프트에 PER, PBR, 그리고 상대가치와 DCF 절대가치를 교차 검증하라고 지시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보면 한쪽의 오류를 다른 쪽에서 보완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넣어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갖고 싶으시죠? 방법 제가 끝에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질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무 밸류에이션들은 다 숫자로 된 거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숫자로 안 보이는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애플의 충성 고객, 엔비디아의 기술적 독점, 이런 건 재무제표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분석 옵션을 좀 넣어놨습니다. 질적에 가시면 경쟁 우위, 경영진, ESG를 분석할 수 있게끔 좀 해놨어요. 경쟁 우위에서는 경제적 해자 분석에 집중을 합니다. 5가지 해자 유형을 하나하나 심층 분석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강력한 방어망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에서는요, CEO와 핵심 경영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끔 했어요. 실적 약속 이행률이라든지 자본 배분 능력이라든지 지분율까지 다 나옵니다. 경영진이 내 돈을 잘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ESG도 좀 사실 봐야 돼요.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깊이 팝니다. 탄소 배출량, 산업 재해율, 사회이사 비율까지 세부 항목별로 등급별로 나오게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로 해자, 경영진, ESG에다 출력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 얇게 나오더라고요. 브랜드 파워 있음, 경영진 좋음, ESG B등급, 뭐 이 정도로 피상적인 결과만 나와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깊게 파자. 그래서 경쟁 우위를 선택하시면은요, 해자 5가지를 분석하고요, 경영진, 그리고 ESG에 따라 프롬프트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경제적 우위를 선택하면요, 해자가 뭔가요? 성 주변에 파놓은 물 웅덩이잖아요. 적이 쉽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방어막을 가진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왜 5가지 해자로 제가 분석을 해놨냐면, 이거는 모닝스타의 경제적 해자 평가 프레임워크이에요. 그래서 모닝스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펀드 주식 평가 기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기관과 투자자들이 쓰는 공인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자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전환 비용, 네트워크 비용, 원가 우위, 무형 자산, 이런 것들을 나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팅에 보면은요, 경쟁 우위를 하고 라이스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하면 각각의 해자의 유형별로 심층 분석을 하게끔 제가 프롬프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투자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래서 해자 등급의 심층 분석 결과가 나오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상세 평가, 종합 평가, 그리고 등급, 그 다음에 인사이트 해서 강력한 해자인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러분, 옵션만 바꿔도 전혀 다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놨어요. 진짜 고생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기술적 분석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차트 분석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3가지 지표 옵션을 넣어놨습니다. 이동 평균,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이라면은 5일선, 21선, 뭐 61선 뭐 여러분에 따라서 전부 분석을 해주고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랜빌의 8가지 매매 법칙까지 적용해서 알려줍니다. 모멘텀은요 RSI, MACD, 스토캐스틱을 집중 분석합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판단하고 다이버전스까지 좀 알려줄 수 있게끔 해놨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좀 분석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매집하는 건지 분산하는 건지 OBV 지표로 수급을 좀 파악하게끔 해놨어요. 지금 제가 쓰는 용어들 이게 공식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궁금하시죠? 용어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별로 다른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기술적인 지표 분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 RSI, MACD,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OBV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분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또 이제 뻔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그린빌 이론 전문가 역할을 좀 부여했고요. 모멘텀을 선택했었을 때는 RSI, MACD 개발자 원리를 이해한 전문가 역할을 부여했고, 거래량을 선택할 때는 조셉 그린빌 이론 전문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단순히 숫자 나열이 아니라 이 신호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 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모멘텀 분석에서요, RSI 65인데 가격은 신고가 경신 중, 그런데 RSI는 이전 고점 70을 못 넘은,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해석이 나와야 쓸모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요, 이동 평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나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매도 신호를 언제 볼 거고 매수 신호를 언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가 골든 크로스 발생 후 3일차다 라고 하면 매수 유효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프롬프팅을 해놨습니다. 이 차트 분석 배우려면 몇 달 걸리는데 AI가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수익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거죠. 100만 원을 50% 잃으면 50만 원이 남죠. 근데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만들려면 100% 수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잃으면 복구가 2배로 어렵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들어가시면 3가지, 5가지, 7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3가지, 7가지, 뭐 5가지 해놓은 이유는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론에서 좀 가져온 거거든요. 네, 낙관, 기본, 비관 뭐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5가지에서는 스트롱불이라고 해서 양쪽에 하나가 더 붙게 만들었고, 7가지에서는 블랙스완 시나리오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포함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 시나리오 분석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최악의 경우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 그 확률이 얼마인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야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 3가지, 5가지, 7가지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3가지는 빠른 판단용입니다. 5가지는 상세 분석용이고요. 7가지는 정밀 분석용이에요.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7가지를 선택하고 손절 기준 선택한 다음에 라이스 프롬프트 생성하기를 하면은요, 네, 정밀 분석해서 7가지 시나리오를 나오게끔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 제가 넣어놨고요. 기대 수익률 계산해서 손익관리 전략, 그리고 종합 리스트 평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권고까지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이 프로프팅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아서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분석이 다 끝났으면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런 말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예를 들어서 나 삼성전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돈을 어떻게 나눠서 사야 돼?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종목 분석까지 끝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좋아, 엔비디아 사야겠다 하고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 리스크는 분산만으로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가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해놨어요.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균등 분산인지 차등 배분인지 집중 투자인지를 제가 선택하게끔 해놨습니다. 균등 분산은요, 모든 종목을 똑같이 나누는 거죠. 33, 33, 33이에요. 근데 차등 배분은요, 확신이 있는 종목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핵심 종목의 35%, 40%, 주력은 20%, 뭐 관망은 10%, 이렇게 3가지를 좀 두는 거죠. 제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두는 이유는요, 실제 펀드 매니저들이 쓰는 배분 전략이거든요. 인덱스 펀드에서는 균등 분산에 가깝고요. 액티브 펀드에서는 차등 배분, 그 다음에 헤지 펀드는 집중 투자 하잖아요.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저는 차등 배분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등 배분에서 라이스 프롬프팅을 제가 해보면은요, 차등 배분 전략에 대한 거 프롬프팅 하게끔 해놨고,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 종목별 투자 점수, 비중 배분, 섹터 분산, 분할 매수 전략, 리밸런싱 규칙까지 제가 좀 넣어놨어요. 제가 리밸런싱 규칙을 왜 넣어놨냐면, 저는 리밸런싱 규칙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삼성전자를 30% 구매하고 뭐 엔비디아 30,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40 했다고 볼게요. 근데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서 비중이 50%가 됐어요. 이런 위험하잖아요. 한 종목에 너무 몰렸으니까.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서 목표 비중에서 5%가 벗어나면 조정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리밸런싱 규칙까지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분산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씩 사야 하는지 바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나오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용어 사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초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게 무슨 외계어 같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좀 외계어 같은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기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한번 그냥 쭉 보시고요.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웹앱 요청하셔가지고 그 웹앱을 받으신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주식 투자의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를 제가 놓치고 왔네요. 어떤 거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모닝 브리핑이죠. 이런 뉴스 보셨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나미 볼펜을 선물하면서 모나미 주가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신 적 있죠? 자, 이 모닝 루틴, 모닝 브리핑은요. 단타 매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오늘의 어떤 키포인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도 항상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런 정보 주식시장이 열리고 나면 늦잖아요. 만약 그날 새벽에 출근을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모닝 브리핑의 핵심입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오늘 급등할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을 AI가 미리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뭘 써야 되냐면요, 반드시 퍼플렉시티를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퍼플렉시티는 질문 받는 즉시 지금 이 순간 웹에서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답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숙련된 리서처와 가깝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로 반드시 돌리셔야 합니다. 네, 모닝 브리핑 옵션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해놨어요. 정치 테마, 기업 공시, 글로벌 이슈, 테마 급등.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에서 한국 시장을 선택을 하고요. 모닝 브리핑 프로푼트를 생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제 10년 경력의 단기 트레이딩 전문가다라고 했고요. 지시사항을 좀 넣어놨어요. 오늘 주식장 시작 전에 단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분석해주세요 라고 했고,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24시간 이내에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분석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분석 조건은 지금 한 것처럼 정치 테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발언, 정치 발표, 그다음에 외교 이슈, 그 다음에 시장은 한국 해놨고요. 찾아야 될 정보들 다 해놨고, 맥락 제가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뽑혀야 되는지 좀 해놨어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돌려볼게요. 퍼플렉시티로 가져와서 바로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용인 반도체 기업 호남 이전 주장에 대해 강제 이전은 불가능하며 설득 유도 차원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선 긋는 발언을 했다라고 떴네요. 그래서 수혜 종목이 어떤 건지, 네, 이런 것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2순위에서는 네, 해외 주식 강제 매각, 퇴직연금 외환 방어 활용은 가짜뉴스 정면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국내 증권주,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퇴직연금 플랫폼 보유 금융주들이 조금 더 수혜 종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3순위는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원전 논의 발언 후에 연속으로 급등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일진파워, 한신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나 봐요. 자, 그럼 이걸 갖고 와서 조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우리 기술적인 재무,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할지 결정하셔서 단타 구매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프롬프팅이 가능한 이 웹앱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당신의 20년차 애널리스트를 고용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고 감이 아닌 데이터로 투자하세요. 라고 좀 명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저한테 리얼리더십네이버.com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골뱅이 퇴사한 아빠로 DM 주시면, 인스타 DM 주시면 제가 이 웹앱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보내주셔야 하냐면 이렇게 꼭 명시해 주세요. 주식 투자 프로 웹앱 신청합니다 라고요. 제가 좀 여러 개 배포한 게 있어서 이렇게 주셔야지 제가 정확한 거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AI 주식 투자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은 결국 이 얘기는 해야만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여러분. 결국 AI는요, 분석을 자동화하고 시간을 절약을 해주죠. 근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언제 방아쇠를 당기고 언제 멈추고 설지는 우리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똑똑하게 투자하는 AI 라이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아볼게요. 그리고 메일 주시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답을 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일정과 이런 영상 일정 그리고 강의 일정들이 좀 빡빡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찍는 수준도 제가 겨우 시간을 내서 찍고 있는 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드리고 그래도 메일 주시는 것들 제가 이렇게 기억을 했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업데이트 영상들을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메일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반영을 해서 이것저것 모아서 더 좋은 웹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대산